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머신러닝, 딥러닝을 해서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거. 그게 넓게 보면 다 데이터 분석이고요. 근데 그 데이터가 일반적인 수치 데이터냐, 아니면 이런 목소리, 사운드 같은 좀 복잡한 데이터냐, 뭐 사운드, 사진, 이미지, 동영상 또는 어떤 글로 되어 있는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 이런 것들, 이미지, 소리, 문자열 이런 것들은 비정형 데이터라고 불립니다. unstructured 데이터.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데이터 분석할 때 하는 것은 이제 수치가 있는 정형 데이터, 빅데이터에서 얘기하는 이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structured 데이터, unstructured 데이터. 네, 이제 우리가 딥러닝을 이용해서 많은 효과를 보는 부분이 주로 비정형 데이터 쪽이 많죠. 사운드나 이미지나 뭐 번역이나 이런 쪽에 문자열 처리 이런 쪽인데요. 그다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이나 딥러닝으로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푸는 것인데요. 문제를 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디시전 내리기 위한 것인데 그 문제의 종류를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 이미지를 보고 이것이 암세포인가 아닌가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데이터가 이제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험회사인데 내가 이 사람을 보험을 가입시켜줄까 말까. 이 사람을 보험료 30만 원 받고 가입시켜줬더니 사고를 내서 1,000만 원이 보험회사에서 나왔다. 그럼 손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험을 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은 이제 이 질문 자체가 yes냐 no냐, 기냐 아니냐, 뭐 true냐 false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logistic probl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학 통계석 방법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었는데 이렇게 yes or no 문제에 대해서 하는 리그레션을 logistic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뭐 어떤 강아지나 고양이나 소, 새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소인지 알아맞추는 거 문제. 이것은 출력 그 답이 디시전이죠. 이 그림 이미지를 보고 비정형 데이터 이미지를 보고 이것이 어디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거죠. 분류.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인풋은 사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 unstructured 데이터이고요. 출력값, 즉 디시전 값은 분류이기 때문에 뭐 강아지는 1번, 고양이는 2번, 소는 3번 이런 식으로 매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연속 값입니다. discrete한 값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주로 discrete한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주식의 종합지수 예측, 뭐 태풍의 진로 예측, X좌표, Y좌표, 그다음에 로봇 제어를 위해서 뭐 힘을 얼마만큼 줘야 될지 이런 것은 이제 continuous 값이 되겠죠.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그 대상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답이 디시전이 continuous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일반적인 리그레션, 프리딕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그레션 그래서 주로 이제 컨티뉴스한 값을 이제 예측하는 것을 리그레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함수를 찾기 리그레션 문제이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 이제 고양인지 독인지 판단하는 거 이것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고 이 y 값을 우리가 뭐 라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태그라고 하기도 하고요. 딱지를 붙이는 거죠. 이건 고양이, 이건 개, 이건 캣, 이건 독, 이렇게 라벨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딱지이기 때문에 그걸 태그, 라벨, 뭐 이런 또는 클래스. 이것은 도그 클래스, 이것은 캣 클래스에 속한다라고 해서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엇을 y를 라벨, 태그, 클래스 이런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어떤 핸드리튼 숫자를 보고 디짓을 보고 뭐 이것이 0인지 1인지 추려하는 것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딥러닝을 할 때 Y 인풋 레이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인데, 네, 그래서 원핫 인코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핫 인코딩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그맥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것의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아웃풋 레이어의 출력값은 보통 뭐 100, 1000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냥 0에서 1 사이나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정도로 우리가 컨버팅 변환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뭐 어떤 데이터를 보고 이것이 독인지 카인지 차일드인지 판단하는 문제라고 했을 때 이 y 값을 그냥 한 개 노드로 구성하고 1이면 독, 2면 카, 3이면 차일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즉 학습 데이터를 구성을 해서 딥러닝을 학습시킬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보다는 이렇게 아웃풋 노드를 세 가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1번 방은 도그 방, 여기 1번 노드는 1번 도그의 방, 2번 노드는 카의 방, 3번 노드는 차일드의 방. 그래서 이것이 이 데이터나 이 이미지가 도그라고 판단되면 이쪽에 불이 들어오게, 여기가 1 되고 나머지는 0, 0이 되게끔. 만일에 이 이미지가, 이 데이터가 카라고 판단이 되면, 이 딥러닝이 카라고 판단이 되면 나머지는 0, 뭐 도그 0, 차일드는 0, 이 카 방에만 1이 되게끔, 즉 불이 들어오게끔 하는 게 원핫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 이 y 부분, 아웃풋 레이어의 값, y의 값을 이렇게 여러 노드로 구성을 하고 그 중에 값이 한 개의 노드만 1이 되게끔, 불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을 원핫 인코딩, 하나만 뜨거운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킬 때는 이게 어떤 이것이 그런 예제인데요. 이것은 지금 소리를 듣고 이것이 차 소리인지 강아지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구분하는 건데, 여기 어떤 웨이브 파일이 있고요. 근데 이 웨이브 파일 이름에 이게 긴 숫자 다음에 숫자 3이면 이것은 뭐 사람이다, 1이면 뭐 강아지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만약에 3이면 이 소리의 클래스, 라벨, 태그가 3이면 이 10개의 소리 중에 0, 1, 2, 3번 방에만 1이고 나머지는 0. 얘가 1이면 1번 방에만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게끔 이렇게 y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즉 정답 y를 이렇게 하나만 1이고 나머지 방들은 다 0이 되게끔 이렇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핫 인코딩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원핫 인코딩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도 이제 실제 출력을 해보면 이제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뭐 다른 쪽은 이제 0에 가깝게 나오고 여기에 0.599 나왔다. 그럼 얘는 3번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2번도 좀 0.2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소리를 들려줬더니 얘는 이번에는 1번 방이 0.99. 1번이 좀 확실하다는 거죠. 나머지 방들은 거의 0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리를 들려줬더니 얘가 이쪽 방에 3번 방에 0.599, 2번 방 0.275, 그다음에 1번 방 이렇게 나오고, 이게 좀 2번과 3번이 좀 크게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3번이 가장 크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학습은 0, 1, 0으로 시켰지만 실제 이제 테스트나 현장에서 실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0.1, 0.8, 0.1 이렇게 값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래도 이 카가 제일 크게 출력이 됐으니까 이것은 지금 카라고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원핫 인코딩을 학습을 시켜서 실제 적용했을 때, 테스트를 했을 때 어느 방이 제일 크게 나왔냐, 그 방을 찾는 게 argmax라는 겁니다. 그 아웃플레이의 출력값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한 번 더 argmax를 구해서 판단을 내리죠.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0.1, 0.8, 0.1 이 정도면 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뭐 0.4,
0.5 이렇게 나왔으면 조금 둘이 헷갈리죠. 독인지 가인지. 그럴 때는 판단을 유보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딥러닝 적용해서. 네, 그래서 원하는 코딩과 argmax 기억을 하시고요. 네, argmax입니다. argmax. 어느 방에 출력값이 제일 크니? 어느 방에 불이 들어왔니? 그러니까 맥스 값을 가지는 방의 번호 arg 0, 1, 2번 중에 어느 놈이 제일 크냐 이겁니다. 그것이 argmax입니다. 네, 그 다음에 softmax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방금 원하드 코딩이랑 argmax도 이제 아웃풋 레이어에 해당하는 필요한 그런 함수들인데 softmax는 이제 주로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softmax 왜 사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softmax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어떤 그냥 했을 때 출력값이 노드가 3개 있는데 출력값이 1, 2, 3이라고 했을 때 softmax 함수를 먹이면 이것이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이 softmax를 먹이면 그래서 이 각 출력 노드들의 다 합이 이 아웃풋 레이어의 모든 노드들의 출력값을 다 합치면 다 합쳤을 때 1.0이 되게끔이 되게 하는 게 softmax입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노드의 출력값이 중구난방이면 우리가 기준을 세우기가 힘들죠. 근데 얘네들의 합계가 1.0이 되게끔 우리가 해놓으면 0.5, 0.8 나오면 값이 크네. 그 놈으로 선택하면 되겠네. 우리가 어떤 그 결정을 위한 스레스홀드 값을 정하기가 쉽겠죠. 근데 이렇게 아웃풋 노드의 출력값이 중구난방이면 스레스홀드를 이제 정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예측되는 우리가 범위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노드의 출력값의 범위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소프트맥스를 먹이면 이제 이런 식이 됩니다. 소프트맥스는 도대체 어떤 함수냐? 이 1, 2, 3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각 값을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더한 거를 분모로 하고 여기서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그리고 분자는 이거 하나, 2의 1승 하나 또 2의 2승 하나, 2의 3승 하나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요. 그것을 파이썬으로 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엑스포넨셜을 먹이고 그걸 다 합친 게 이제 분모, 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그냥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하면은 DL2의 softmax라는 소스 코드입니다. 얘를 이용해서 1, 2, 3이 있다고 했을 때 얘를 적용해서 출력해보면 1, 2, 3이 이렇게 바뀝니다. 0.009, 0.24, 0.06 이런 형태입니다. 합치면 이제 깔끔하게 적으면 이런 형태인데 합치면 이제 1.0이 됩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수식에서 그 다음에 출력값이 3, 4, 5일 때도 얘네들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아웃풋 간에 어떤 값이 뭐 최대값, 최소값이 어떻게 되든 얘네들이 그 상대적인 범주로 되는 거죠. 나머지 노드들의 출력값과 나와 어떤 상대적인 값으로 비교하고 어떤 약간 노멀라이즈 하는 효과를 가지는 게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적용한 예를 보시겠는데 지금 이 트레인 케라스 이 예시는 어떤 소리 파일을 주고 학습을 한 다음에 분류를 해보는 건데요. 이 소리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실행은 못 해보겠습니다. 이 소리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피처를 뽑아서 어떤 CSV로 만든 것을 학습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한 건데 여기에 보면 뭐 이제
어떤 레이어의 노드 수가 20, 30, 40 좀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리의 종류가 10가지라서 이 N 클래시즈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의 노드 개수는 10이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은 소프트맥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웃풋 레이어에 이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먹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출력 값이 이런 식으로 이제 깔끔하게 나오고 합치면 이 10개를 다 합치면 이제 1.0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0.6, 0.7, 0.8 이렇게 적당한 수준의 값이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스레스홀드를 정하기 좋습니다. 어느 정도 값이면 우리가 얘의 말을 이 딥러닝이 출력한 값을 이용하겠다. 좀 애매한 값, 뭐 0.5 이렇게 나오면 애매하게 대답했기 때문에 그 대답은 우리가 활용하지 않게끔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소프트맥스가 필요한 이유인데 W 곱하기 X 더하기 B 해서 이렇게 값이 마이너스 96, 437 이렇게 뭐 중구난방이면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거죠. 이것이 캣의 점수, 이것이 독의 점수, 이것이 쉬입의 점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 레인지를 판단을 내릴 적절한 스레스홀드나 레인지를 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딥러닝 할 때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면 거의 다 소프트맥스를 아웃풋 액티베이션 값으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액티베이션 소프트맥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